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매년 50% 이상씩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으면서 이제 막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그 신제품이 기존의 제품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은 대략 2조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하나는 30조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대략 한 29조 그리고 11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경쟁사는 시가총액 2.4조 원이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그 경쟁사는 시가총액 각각 11조 그리고 3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산업에서 좀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기업은 휴비치입니다. 자, 휴비치의 시가총액은 대략 2,500억이에요.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 곳이고, 사실 이번에 좀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릴 그런 것들은, 사실 휴비치는 지금까지는 안과용 그런 기기들을 만드는 기업이었고,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탑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휴비치가 구강 스캐너, 구강 쪽의 임플란트라던가 혹은 3D 프린터 혹은 무엇보다도 구강 스캐너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신제품의 그런 퀄리티가 정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고,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딱 저항 라인 직전에서 마무리되면서 시가 때 이제 좀 갭상승을 했죠. 갭상승하면서 쭉 올라버리면서 사실 좀 놓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 역시나 투자 중이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분명히 좀 주목을 하고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구강 스캐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강 스캐너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기계가 없을 때에는 그 어떤 치과 치료를 하든지 이 말랑한 고무 있죠. 이 파란 색깔 고무 기억나시나요? 그 고무를 입에다 물고 우리의 치아를 본떠서 이제 치과에서 이제 그런 치생사라던가 혹은 전문적인 회사에 보내서 사실 그 회사로부터 본떠서 나온 것들 뭐 레진이라던가 이런 금 이런 것들을 받은 다음에 약간 일주일 정도 뒤에 시술을 받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뭐 엑스레이라던가 혹은 얼굴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스캔해주는 그런 기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구강 스캐너입니다. 구강 스캐너는 보통 임플란트에서 쓰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랑한 고무를 물고 이제 본을 떠서 스캔하는 작업인데, 본을 뜬 이후에 이제 취생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 보내면 그걸 다시금 전달받는 그런 기간이 약간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게 될 경우 오차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 고무를 본뜨는 과정 자체가 사실상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었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이 메디트라는 기업의 유일한 경쟁사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가장 고급형 i700이라고 불리는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능이라고 하면 딱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얼마나 빠르게 찍히는지. 그러니까 입안에 넣고 카메라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카메라를 찍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이제 광학 기술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자, 빛이 있죠. 이제 빛을 통해서 카메라 렌즈로 우리의 입안을 3D로 찍는 건데, 사실 이 빛이 항상 그 일정한 게 아닙니다. 항상 어떨 때는 밝고 어떨 때는 어둡고, 또 사람의 치아 구조에 따라서, 입안의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런 카메라가 찍히는 그런 구조가 상당히 다른데, 이런 것들을 사실 그대로 찍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테슬라를 분석해드릴 때도 말씀드릴 때에도,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규칙이라던가 각 국가마다의 그런 규칙, 지형, 지물, 문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빛에 대한 그런 광학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국가마다 그 빛이 반사되는 각도라던가 빛이 반사되는 그런 지형, 지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특히나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구강 스캐너도 마찬가지예요. 이 빛을 통해서 있는 사물을 오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임플란트가 그 치아에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오차 없이 어두운 부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자, 찍었다고 합시다. 그럼 찍었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카메라를 찍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아니죠. 3D입니다. 3D. 3D로 이렇게 입안이 이렇게 있으면 이 3D를 전부 다 찍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코끼리의 그런 다리만 보고, 또 코끼리의 코만 보고, 코끼리의 눈만 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물체, 하나의 그런 동물을 만든다고 쳤을 때, 그 동물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도 이런 단면 하나하나를 3D로 찍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뭉쳐서,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우리의 치아를 만드는데, 이 상하 치아과 그리고 하악 치아를 맞추는 기술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정확하게 찍는 것, 두 번째로는 디렉터를 통해서 얻어진, 그러니까 찍은 그런 이미지 정보들을 3차원으로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사실 국내에서는 메디트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도 상장되지 않은 하나의 기업과, 그리고 덴지플라이 실현하는 기업, 그리고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기업, 이렇게 이 정도밖에 없는데, 중국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실패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바텍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실패를 했죠. 오스텐 인플로도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데,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오는 2,500억짜리 회사가 현재 메디트의 시가총액이 2.4조 원입니다. 왜냐면 2.4조 원 정도의 이제 사모펀드로부터 매각되었기 때문에 2.4조 원의 그런 제품, 회사가 만든 제품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트에서 만드는 i700의 그런 초당 사진, 초당 이제 사진이 약간 70회 정도고요. 그리고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하죠. 그 범위가 일단은 이 휴비치에서 신제품으로 내놓은 그런 제품보다 더 성능이 떨어져요. 해당 찍히는 그런 횟수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범위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무게도 휴비치에서 만든 그런 제품의 무게가 약간 15g 정도 가볍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품량만 본다면 시가총액이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업의 제품이 10배 더 큰 그런 기업이 만든 제품보다 더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메디티에서 만든 그런 구강 스캐너보다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만든 구강 스캐너의 그런 가격이 약간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고요. 특히 이제 프리미엄 제품을 만든다고 하죠. 이 프리미엄을 만드는 그런 덴지플라이 시로라의 제품보다는 대략 한 5배에서 한 8배 정도가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 메디트에서 만드는 제품이 글로벌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3배 정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을 만드는 기업보다는 5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사실 선진국처럼 이런 디지털 덴티스트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치과가 빼곡하게 있지 않는 이상,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땅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치과만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일이죠. 하루를 다 쓸 정도의 일이 걸리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디지털 덴티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뒤에 이제 봉 다시 뜨고 또 다시 뜨고 이러면서 결국 이 임플란트 하나 박는 데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대한민국은 그것보다 좀 더 빠르겠죠. 다만 디지털 덴티스트 구강 스캐너로 본을 뜨면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요. 인상체를 이제 득한다고 하죠. 그리고 석고 모형을 만들고, 그 석고 모형을 만든 것들을 맞추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 기관에 보내서 디지털 스캔을 하고,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고철물로 보내주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걸리는 이 과정이 고작 한두 시간 내에 끝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스캐너로 찍으면 이제 굳이 속보로 보낼 필요가 없죠. 클라우드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다 올라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히 여기서 들어가는 그런 제품비, 그러니까 재료비만 해도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약간 평균적인 치과 기준으로 만약에 디지털 덴티스트가 없다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런 본을 떠서 한다면 약간 100에서 120 정도 든다고 해요. 100에서 120만 정도 드는데, 이 제품의 가격이 메디트 거 기준으로 약간 1,000만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약간 1년에서 2년이면은 그 정도의 그 가격 비용만을 봤을 때에도 훨씬 더 경제적인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고, 시간적인 비용 혹은 의사가 써야 되는 그런 뭐랄까 노력,
혹은 힘 이런 것들만 봤을 때에도 디지털 덴티스트리 같은 경우,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아직 국내에서도 대략 한 20% 내외밖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 기업들도, 있는 국가들도 약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신흥국들 다 합쳐서 글로벌적인 기준에서는 대략 한 10%대, 이제 막 10% 초반대에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저는 구강 스캐너 이런 시장 자체가 매우 커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거의 좀 뭐랄까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성장할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막 신규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매우 작고, 그러면 또한 추가적으로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휴비치 외에는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드카 이제 인상체에서 뭐 석고를 부어서 모델을 만들고요. 그 모델을 이제 위쪽 모델, 아래쪽 모델을 이제 교합해야죠. 왜냐면 치아는 위쪽과 아래쪽이 있으니까요. 그 교합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정확성도 매우 떨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한 이후에 스캐너로 이제 스캔을 하는 작업, 전문 기업 스캐너로 스캔하는 작업, 그 후에도 스캐너 그런 스캔 뜬 그런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에서 포토샵처럼 맞추는 것처럼 이제 교합 관계를 이제 맞추고 상하에 대한 교합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 디지털 모델이 완성되면 그제서야 보철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제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일단 의사가 되는 힘이 매우 줄어들고요. 특히 환자가 쓰는 시간도 매우 줄어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용 자체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것들이 매우 큰 그런 수혜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지금까지 글로벌적으로 약간 10%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내에 30% 이상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 자료들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물론 매년 50% 정도씩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최소 5년 이상은 50%가량 성장을 한다면, 휴비치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가총액이 작고요.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안과용 기계에서는 독점적인 그 위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2,500억에 182억 원 정도, PR도 15 이내로 15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봉을 봤을 때는 매우 급하게 오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구강 스캐너가 양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기대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에서도 혹은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호평을 받고 있고, 최근에 실시한 그런 다른 국가들의 그런 시연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들리는 얘기로는 좋은 뭐랄까요, 굉장히 반응을 보여왔다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 기기를 직접 사용해볼 수도 없고 체험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들리는 얘기로만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한 것은 물론 있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숫자만 봤을 때는 메디트의 그런 제품에 비해서는 전혀 밀릴 것이 없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제품 가격과 혹은 시스템을 비교했을 때에도 전혀 밀리는 것이 없다. 특히나 이제 메디트가 이미 글로벌적으로는 점유율 부분에서 1등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고요.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메디트라는 기업의 영업이익률, 그런 실적이 그렇다면 적자라던가 혹은 10%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50% 이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이에요. 글로벌 기업들보다 제품 가격이 대략 한 3배에서 4배 가량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50% 이상이기 때문에 휴비치 같은 경우 메디트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그런 제품 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부분에서 충분히 챙길 수 있고요. 특히 주변에 이제 그런 의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결국 바이오 제약과 같은 그런 영업이익률과 바이오 제약과 같은 그런 뭐랄까요, 엄청난 그런 폭발적인 성과, 폭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에도 전혀 밀리지가 않다. 특히나 바이오 제약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 성공 확률이 기하급수로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때 제가 이날 못 잡은 것은 살짝 아쉬워요. 저도 이날 갭상승을 하면서 사실 떨어지는 와중에 지지라인을 보고 이제
걸어두는 상태였지만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금 급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지켜보고 있고 아마 지지라인이 한 번 더 확인된다거나 혹은 돌파를 매우 강하게 시가부터 돌파가 된다면 아마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다들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강 스캐너, 디지털 덴티스트리와 휴비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사실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매우 저렴하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대략 11조, 3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메디트라는 기업이 2.4조 원의 사모펀드에 매각이 되었다는 점,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50% 이상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휴비치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룸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휴비치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